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휩쓴 지 2달째입니다.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역 내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전반적인 상황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휩쓴 지 2달째입니다.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했지만 감소해서 이제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변화된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 2주간을 보면 이 대구 경북은 이 900구명까지 갔던 그중에 70%가 대구였던 시점, 그때 시점을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들었죠. 지금 최근에는 대구 경북이 한 명도 없었을 때가 지금 한 2, 3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명, 3명 그야말로 한 자릿수, 아주 소수 한 자릿수로 지금 나타나서 상당한 이 완화 추세, 격감 추세라는 것은 명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지금 지쳐 있는 상태, 조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조금 격감되다 보니 회자되고 있는 좀 가벼운 농담, 유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한답니다. 물을 일단 많이 먹으래요. 네. 수분을 많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급하게 빨리 마시면 물이 코로 나온답니다. 라는 농담도 할 정도로 조금은 완화됐는데 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장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 현장 고생 많으시죠. 집계를 좀 보면은요, 최근 2주간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의 이 67%가 역시 집단 감염입니다. 병원 내, 또 요양시설, 네. 그리고 이 단체 활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찾아내고 검사하고 격리하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방역 모범 모델이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요 6%는 감염 경로를 아직도 몰라서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에서 그 추적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아직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긴장을 늦출만 하면 다시 또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북 예천 지역이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현재 방역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확진 이제 그 사례가 있었는데 네. 지난 9일 우리 인근 이제 경북 예천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생기고 한 달 만에 큰 확진자가 생겼죠. 그러면서 가족 확진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이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난 한 8일 좀 지났잖아요, 그죠? 지난 사이에 예천 지역에서 한 30명, 그 다음에 안동에 2명, 문경에 1명. 그래서 네. 한 8일 사이에 33명 정도가 추가 확진되는 그런 굉장히 좀 또 다른 슈퍼 전파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미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고강도로 이뤄냈는데 예천구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슨했다는 좀 비난들이 상당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예천에서 시작한 어떤 확진 사례가 이미 인근의 도청 신도시까지 이제 덮기 시작했거든요. 도청 신도시의 초등학교 돌봄이라든지 도청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이 주로 사는 어떤 상호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도청 공무원들이라든지 도청 신도시 주민들도 수백 명이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산이 안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6일이죠. 김광립 이제 그 중대본 총괄 조정관도 사실 예천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언급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다, 번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바라는 생활 방역, 생활은 그대로 하되 방역은 하고 이런 어떤 기대들이 좀 이렇게 한동안 주춤해지지 않느냐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예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소홀히 지켰다는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3월 25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죠. 그 시점에 예천 구원의 예천 군수의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 기념 파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생일 술판이 벌어지는 네. 군수와 그리고 이 코로나 방제의 가장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 보건소장,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이제 술판도 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수가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2차로 그 지역에 또 이 소규모 치킨 가게라고 하죠. 거기서 또 2차 또 술자리를 하면서 또 이제 폭행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예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뉴스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눈살을 찌푸리는 사안들이죠. 저는 우리 예천이 왜 이런 걸로 이렇게 유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일로 전국적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대구에서는 격리 해제를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가 격리에 대해서 고강도로 또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입국자들 중심이라 가지고 사실 뭐 자가 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인근에 이제 빨래방에 갔다든지 또는 뭐 동생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격리 이탈하면서 그 사실 자가격리 앱 관리 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 요원의 모니터링 요원에게 적발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 사전 선거 이제 투표를 하고 또 자진 신고하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3명이 사실 뭐 자가격리를 어기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들을 일단은 뭐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고된 것만 해도 60건을 넘었다고요. 그러게요. 정말 이 부분은 지금 초기 확진자를 이제 조금 좀 컨트롤하는가 싶은 시점이잖아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숫자도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재확진이 되는 경우 이것이 지금 12일 기준으로 이 47건에서 16일에는 15건이 더 늘어서 62건입니다. 62명입니다. 네, 여기에는 명확한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금도 산발적으로 조금씩 여전히 계속 확진되는 상태에서 재확진되는 사람까지 재양성되는 것까지 해서 또 이 촉각을 세워야 되는 그 방역 당국 입장 그리고 대구시 입장, 경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네. 네. 이처럼 재확진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가든지 간에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 회복입니다. 대구, 경북 경기 상황 전망이 좋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100일을 좀 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정부뿐만 아니고 사실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점차 경기 회복을 시도할 만한 그런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경기 전망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제 대구공항 이용 계획이 22,000여 명입니다. 지난달에. 이는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39만 9천 명에 비해 가지고 94.2%나 감소를 했거든요. 엄청난 어떤 수치에 감소됐고 사실 이제 그 운항 편수도 184편으로 이제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1,200편 이상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이제 KDI죠. KDI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분석한 경제 동향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2월달에 전 업종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고용시장 그러면서 고용시장도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어떤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가장 직격탄 받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있겠지만은 고용시장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알바바이트 자리도 잃어버리고 특수근로자들도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용시장이 위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의 생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다들 이제
뭐 고용을 안 하고 또 있는 사람도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한 1,000명, 2,000명 정도씩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락 지수인 BIS 지수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섬유업체 아닙니까? 섬유업체가 사실 전 어떤 업종 가운데 최악의 어떤 업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2008년도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이 비율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네. 자영업자 비율이. 이게 조금 거시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예, 우리나라 인구 70명당 자영업자 70대 1. 일본은 200명 정도 1, 미국은 500명 정도 대 1.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대구가 또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네. 동시에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거의 아사고사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한 1,000명이 소송인단을 구성을 해서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또 더 큰 그 자영업자의 그 규모에 따라서 피해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추가로 그 금액을 더 높여서 한정을 해서 그 소송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신천지의 그 본부가 있는 과천 본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이 숫자는 뭐 1,000명만이 아니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 뭐 엄청나게 많은데 한 200만이 넘잖아요. 그 자영업자 비율만 해도 대구에도 뭐 180만 정도 짓게 되니까 추가로 계속 1,000명 단위로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대구시 역시도 신천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상권 청구를 왜 하느냐? 속였다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 시설이 있다라고 내는 제출했던 숫자와 직접 조사했던 숫자가 다르고 그리고 또 신도 숫자도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밝힌 숫자와 실제 숫자가 너무나 달랐고 숫자가 미리 1,800명이 넘어요. 대구만 해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로 인해서 방역 당국의 혼선, 혼란 그리고 우리 시도민들, 국민들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니 대구시 차원에서 구상권도 청구한다라는 건 구상권의 액수가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네. 네. 그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뭐 정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사실 그 뭐 피해 지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해대책 이제 경영자금 특별 지원과 별도로 그 사실 정책자금 이자 감면이라든지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어떤 방침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라든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 이쪽 지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막 기존에 지원해오던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 2년 연장을 해주고 또 이제 이자도 추가로 감면해주고 해요. 또 농업 종합 자금이라든지 뭐 정책 자금 대출 요건 좀 완화해서 농업인들이 좀 농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 본부도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이제 그 완화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3월과 5월분에 어떤 건강보험료를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감경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별도 신고 없이 그냥 감경을 해주고 있고요. 네.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임대료 절감 등의 어떤 대책이 지금 이제 절실한데 사실 뭐 대구 지역의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경북 지역의 착한 임대인 운동 이게 뭐 사실 크게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127곳의 전통시장 가운데 뭐 한 16곳 정도만 참여하고 있으니까 한 12.6%, 경북 한 10% 정도 불과하고 또 이런 운동들이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건물주들도 뭐 임차인들도 사실 어렵고 임대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복잡하고 또 뭐 예산 자금이 뭐 부족한 만큼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영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떠나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뭐 간단히 언급하면 영천시는 원래 이제 소득 기준, 소득을 우리가 이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장 높은 소득부터 해서 최하까지 쭉 나열을 하고 그 중간을 소리가 중위소득 100%입니다. 네. 영천은 처음에 바로 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급을 하기로 했다가 그 이상까지도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영천시의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지 WHO에서는 위험 분류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WHO가 이제 코로나19 그 전파 양상에 따라 한 4등급 정도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사실 1등급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 네. 청정 국가를 이제 말을 하고 2단계는 뭐 산발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유입자 중심으로 발생한다든지 지역 사회에서 뭐 한 명 내지 2명 정도로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했을 때 한 2단계, 3단계는 이제 집단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4단계는 정말 그야말로 지역 사회 감염, 지역 사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지는 어떤 그런 감염 단계가 4단계로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그 정부가 이제 초기에 지역 사회 감염, 대구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4단계에서 이제는 집단 시설에 감염하는 어떤 것, 집중하는 지역 사회 감염을 좀 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지나는 그런 3단계로 하향 조정됐다는데 굉장히 뭐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유지해서 좀 더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선 방역 모범국으로서 평가받는 싱가포르 상황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핵심이 그거죠.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대만, 홍콩 네. 3개의 국가가 그야말로 초기 방역을 아주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회자가 되었는데 싱가포르이 개학을 한 이후에 확산세가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러면 이대로 개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이제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은 뭐 거의 다 많이 이제 자기들이 뭐 중국 통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100% 통계 저는 신뢰를 하진 못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뭐 통계적으로는 뭐 자기들은 거의 이제 해외 유입 외에는 전부 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바로 최근에 중국 국경 지역에 중국은 워낙 그 국가 대륙이 넓다 보니 그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국경이 많잖아요. 네. 바로 이제 최근만 해도 그 미얀마 국경 쪽에 작은 도시 한 350명이 집단 발병을 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건 예외가 아닌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그래서 뭐 연구진들도 벌써 뭐 그런 성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까지 뭐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완치가 되지 않는 상시적인 바이러스로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재확진 사례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뭐 이런 우려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19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일차로 지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생활 방역을 언제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바로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있었고 그 전에 사전 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됐었잖아요. 전국적으로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인류적 잠복 기간 어떻게 나타날까 이 결과를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